6월 하면은 사실 가정의 달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정 생각하다가 6월 하면은 이제 여러분 6이 또 무슨 생각이 나요? 6 하면은 딱 혹시? 네? 뭐라고요? 막 이제 엄청 막 그 신앙적이신 분들 있잖아요. 막 6 하면은 신앙적이신 분들은 막 하나님의 그 6천년의 하늘 막 생각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 분도 계실 거고 6월 하면은 6월이 막 시작되면서 그런 분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반대로 여기 직장인 분들 좀 계시잖아요. 6시 하면 무슨 생각이 나시죠? 퇴근이에요. 여기 지금 웃으시는데 퇴근이 생각날 겁니다. 사실은 저도 사실은 원래는 제가 축복받기 전까지는 원래 6시 또는 6이라는 숫자 보면은 막 하나님의 한 또는 훈독회, 저는 훈독회가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훈독회가 많이 생각날 텐데, 제가 특히나 6시 하면 여기 아까 이제 해총이가 여기 지금 직장인인데 6시 하니까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또 직장인이거든요 또. 그래서 사실 제가 평일 6시만 되면은 퇴근 이러면서 물결로 이렇게 카카오톡이 옵니다. 저희 사모님한테 항상 그 카톡이 와요. 그래가지고 그 사모님 생각이 나서 요즘은 6이라는 숫자가 딱 나오면 사모님 생각나고 그다음 퇴근이라는 글자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각자가 6이라는 숫자 안에 많은 생각이 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뭐 코로나 사태도 있고 여러 사회 이슈가 감돌고 있고 시대적으로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있는데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부터 저는 설교를 좀 바꾸려고 합니다. 어떻게 바꾸려고 하냐면 이제부터 제 상황 설교를 하지 않고 안태현의 생각, 안태현의 어떤 그런 수많은 해석이 들어가는 거를 하지 않고 나를 내려놓고 이제는 말씀을 위에 반석 위에 세워야겠다라는 기준을 이번 주 예배부터 세워야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부터 그래서 저는 여러분 혹시 사길자 회장님이 쓴 원리에 관한 말씀 간증이란 책 아시나요? 네, 저희 학사생들이 지금 그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책의 소제목마다 이제부터 설교를 할 겁니다. 참고로 그 책의 소제목 첫 번째 차트의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랑 비슷합니다. 사실 거기서 주제를 약간 변형했어요. 한반도에 재림주가 오신 이유입니다. 그 한 주제를 놓고 깊이 설교를 하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사실 학사장님 이미 제가 아는 이야기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사모님에게 사실 말씀 본문을 보내드렸었어요 어제. 근데 봤더니 좀 근데 새롭다. 그래도 우리 2세들은 그냥 참부모님이 우리 부모님들이 그냥 믿어왔던 그런 참부모님이고 메시아고 구세주였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갔지만 이제는 1세 분들이 참부모님을 왜 메시아로 믿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고 생각하고 그리고 말씀하셨던 내용이 나와요. 사실 제가 이 말씀 간증 책이랑 또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길자 회장님 아시나요? 사길자 회장님에 대해서? 저는 사길자 회장님하고 개인적인 또 인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간증 책은 참고로 사길자 회장님이 저한테 사인을 해주면서 직접 저한테 줬었거든요. 제가 하필 신촌학사장이라 가지고 작년 5월에 사길자 회장님이 저보고 직접 보자고 전화를 했었어요. 저는 영광이었죠. 36가정 최초의 축복가정입니다. 참고로. 그리고 언제요? 아버님이 굉장히 젊었을 때, 아버님이 30대였을 때 20대인 사길자 회장님이 20대인 그 대학생으로서 아버님을 직접 뵀던 초창기 멤버였던 그분이 저를 불러주시니까 되게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셨던 게 사실은 이제 이화 여대 명예 졸업을 해야 된다. 그걸 도움을 요청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 책을 보면서 이 책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해야겠다. 이제 커리큘럼은 이 책이다. 이런 식으로 저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네, 그래서 은혜롭게 같이 이 말씀을 깊이 우리 같이 묵상하는 마음으로 훈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한번 같이 훈독해볼까요? 시작! 나는 주님이 잘 사는 나라에 태어나면 하나님의 서러움을 느끼기 어렵기 때문에 많은 고난을 받은 이 민족 가운데서 태어나셨구나. 그렇다면 우리 조상들의 그 고통스러웠던 역사, 그 부끄러웠던 역사가 오히려 자랑스럽고 보람이 있는 역사였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을 저희들 몸에 뭔가 체득하고 체휼하는 심정으로 한 번 더 훈독을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님이 잘 사는 나라에 태어나면 하나님의 서러움을 느끼기 어렵기 때문에 많은 고난을 받은 이 민족 가운데서 태어나셨구나. 그렇다면 우리 조상들의 그 고통스러운 역사, 그 부끄러웠던 역사가
오히려 자랑스럽고 보람이 있는 역사였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약간 느낌이 좀 오시죠? 우리 한민족에 대한 생각들도 하게 되고 여러 생각이 또 들게 됩니다. 대한민국 하면 여러분 어떤 게 떠오르나요? 뭐 한복도 떠오르고 비빔밥도 떠오르고 여러 가지가 떠오릅니다. 여기 보면은 제가 제 친구 네이버한테 부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한번 쳐보니까 이렇게 정보가 나오더라고요. 아시아 대륙 동쪽 끝에 있는 나라, 인구도 한 5,100만 명 있는 나라, 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떠 있고, 요즘 보니까 좀 놀란 게 종교가 없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종교 없음이 56.9%, 개신교 19.7% 이런 종교의 비율이 있었고요. 이런 거 보면서 좀 많이 놀랐었습니다. 또 이 나라가 굉장히 작아요. 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전체 200개국에서 100위에 드는 나라인데 사실은 30위 안에 있는 나라들이 아니면 굉장히 소국들이고 작은 나라입니다. 왜 재림주는, 왜 참부모란 분은, 왜 메시아라는 분은 왜 한국에 오게 되었을까요? 사실 물론 저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힌트와 정답을 받았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요즘 시사를 보고 있어요. 말씀책을 읽다가 참부님께서 우리 통일교인들은 신문을 봐야 된다 라는 말씀을 최근에 읽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카톨릭 신부들 아시죠? 카톨릭 신부들. 카톨릭은 얼마나 섬세한 줄 아세요? 그들은 신부님들이 한 손에는 신문, 한 손에는 성경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사와 그리고 성경을 공부합니다. 그걸 보면서 개인적으로 제가 자극을 받았었거든요. 아, 신문 봐야 되는데. 대학생 때 다짐을 했지만 그 다짐은 학사장이 되기 전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러면서 시간이 흘렀죠. 그래서 제가 요즘 신문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보고 있고요. 조선일보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조중동 보수 쪽만 좀 보고 있어서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뭔가 신문을 보면서 처음에는 안 읽혀졌어요. 어려운 단어도 있고 막. 근데 지금 제가 신문을 읽은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에 제가 여러분 앞에 작년에 선포를 했었죠. 운동하는 습관을 만들고, 두 번째는 제가 신문을 매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을 보면서 느껴진 게, 전체 이렇게 보니까 이제는 스토리인 거예요. 매일 신문을 보니까 그날 신문들이 되게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막 전날에는 막 트럼프 대통령이 막 한국에 문 대통령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G7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G7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제부터 G12나 G11으로 가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 거예요. G11, G12로 가겠다. 그래서 한국, 너희도 선진국의 대열에 동참해라. 인도 너희들도 들어와라. 호주 너희들도 들어와라. 그렇게 해서 중국과 막자. 지금 국제가 되게 시끄럽죠. 왜냐하면 신냉전 체제가 이제 시작되고 있는 상황에 있고, 중국은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렇게 복잡한 상황 속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특히나 작아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작은 나라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요즘 시사를 공부하면서 이렇게 작은 나라에, 그리고 그때 당시 참부모님이 오셨을 때 상황을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먼저는 지금의 한국을 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왜 오셨을 수밖에 없는지. 그러면서 제가 시사들을 보면서 공부를 하다가 좀 정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신문을 보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좀 한꺼번에 좀 정리를 하고 싶다가, 제가 요즘 유튜브를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각자 유튜브에 빠져 있죠, 사실. 요즘 유튜브가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유튜브로 돈 벌고 많이. 네, 그래서 요즘 들어서 시사 멘털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찾았어요, 제가.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좀 놀란 영상을 하나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교육적으로 여러분들이 시사에 대한 관심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 동시에, 이러한 부분들이 섭리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미국이 시위로 굉장히 시끄럽죠. 장난 아닙니다, 지금. 네. 흑인들의 폭동, 거의 뭐 조직적 범죄를 통해서 트럭 하나 갖고 와가지고 한인 가게를 마구 털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요즘 들어서 무슨 얘기가 나왔죠? 미국에서? 원래는 K-방역, 한국의 방역을 따라가야 된다. 한국 문화를 따라가야 된다. 근데 요즘 나온 얘기는 뭐냐면 한국 시위를 따라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박근혜 대통령 있잖아요. 탄핵 시위 때 200만 명 이상이 동원됐어요. 우리나라 국민만. 근데 다친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미국은 뭐예요? 폭력 시위하고 유리깨 부수고 막 창고 부수고 막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면서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재밌어요. 이게, 여러분 혹시 여기서 오버워치 하시는 분 계세요? 뜬금없는데 여기 오버워치 얘기도 나오고 막 게임도 나와요. 막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위치가 어떤지 느낌이가. 미국의 시위가 변질되고 격렬해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강경 진압을 천명했고 연방 방위군과 전투 헬기까지 투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뜬금없이 미국에서는 한국 남자들의 극강의 전투력에 대한 전설적 사건과 이에 대한 찬사가 크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시위가 격화하는 가운데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 일대의 한인 점포에서도 약탈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일탈한 시위대가 몰려들어 물건을 훔치는 수준이 아니라 트럭까지 세워놓고 조직적으로 물건을 싣고 날랐다는 것입니다. 현지 교민들에 따르면 50여 개의 한인 점포가 공격을 받았고 가장 집중적으로 당한 곳은 미용용품점으로 피해 점포는 30여 개 이상이라고 합니다. 필라델피아의 한인 운영 미용용품점이 약 100여 개라는데 피해 비율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현재까지 1,500만 달러의 피해가 추산된다는데 예를 들어 60-70평 규모의 대형 점포에서 물건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약탈해 가기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필라델피아의 주 방위군이 들어오면서 사태는 좀 진정된 것 같지만 한인타운엔 주방위군이 들어오지 않고 있어서 언제 또 피해를 당할지 불안한 상태라고 하네요. 한편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에는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이 전격 투입되었다고 합니다. LA 총영사관과 한인회에 따르면 주방위군은 1일 한인타운의 치안유지와 시위대의 한인상점 약탈 등을 막기 위해 군병력을 전격 투입하기로 결정했고 무장한 군병력은 오후 들어 월셔대로의 코리아타운 주요 길목 곳곳에 배치돼 삼엄한 경계에 들어갔고 주방위군은 사태가 끝날 때까지 LA 경찰과 함께 한인타운에 주둔하겠다는 입장을 한인단체에 알려왔고 LA 한인회 등과 LA 경찰, LA시 관계자들과 온라인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LA 경찰 등은 우리가 한인을 지킬 것이라며 한인 상점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LA 경찰과 주방위군 등에서 이렇게 LA 한인타운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1992년 LA 폭동 사태의 기억 때문일 것입니다. LA 경찰은 당시를 언급하며 그때와는 다르다. 우리가 이제는 한인들을 보호할 것, 한인들은 약탈과 방화를 막기 위해 자체 무장을 할 필요가 없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1992년 당시 한인들이 약탈자들로부터 자신들의 상점을 스스로 무장하고 지켰던 사건이 떠오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이런 짤 내지는 밈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세계는 지금 바로 한국이 필요하다는군요. 장총과 담배를 문 모습이 인상적인데요. 이 그림은 두 사진을 재미있게 표현했네요. 10,000명 넘는 성남 폭도들과 지붕 위에 몇 명의 한국인들 누가 이길까? 뭐 이런 밈입니다. 이름하여 루스 코리안스. 인기 검색어에 등극하는 등 미국 폭동 와중에 전설의 한국인들이 다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저 가주마켓이라는 간판도 유명한데요. 참고로 가주는 한자 가주라고 미국 교민들이 캘리포니아주를 한자로 표시한 것으로 남부 캘리포니아는 남가주 뭐 이렇게 많이들 불렀었죠. 미네소타는 예수와 루프 코리안스가 필요해. 극한 사람들 응 아니야. 남한 사람들 응 아니야. 루프탑 코리안스 예스. 이분들은 오 홍콩 영화 한 장면 같네요. 티셔츠들도 있어요. 쌈 또는 다이 1992 루프탑 코리안스를 조심해라 패치도 있고요. 루프 코리안의 가장 유명한 사진이죠. 루프 코리안스 모집. LA 폭동 당시 성공적으로 방어. 우리 상점의 폭도들은 오지 않는다. 이건 오버워치의 한국인 캐릭터 디바가 루프 코리안스로 변신한 스킨이랍니다. 이건 시위 이전에 올라온 게시물로 마트에서 휴지 사재기를 풍자한 것인가요? 이렇게 최근 미국 시위 이전부터 루프탑 코리안스는 유명한 밈이었습니다. 루프 코리안스를 이용한 스팀의 게임 모드도 있네요. 오 재밌겠는데요. 구글 트렌드에서 루프 코리안을 보면 미국 시위 이후 급상승하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미국, 한국뿐만 아니라 골고루 검색량이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스토리이길래 미국을 비롯해 루프 코리안이라는 밈이 널리 유명하고 즐기기까지 하고 있을까요? 1992년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1991년 로스앤젤레스에서 백인 경찰관 4명이 과속으로 달리던 현대의 포니엑스를 잡아서 운전자 로드니 킹을 끌어냈는데 그는 그 과정에서 난폭하게 반항을 했고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폭력으로 대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인근 주민이 비디오로 찍고 방송사에 제보가 되었고 많은 논란이 되었지만 킹을 구타한 경찰들은 3명 무죄, 1명은 재심사라는 결과가 나오자 판결에 분노한 LA 거주 흑인들이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시위는 히스패닉과 여러 인종들까지 합세해 폭동으로 바뀌며 약탈, 방화, 총격전이 벌어지며 사상자가 속출했고 2020년 현재 미국처럼 갱단들까지 합세해서 난리통이 되었는데 부시 대통령은 주방위군, 연방군에 장갑차, 공수부대까지 투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망자 55명, 부상자